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도 절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그래도 매수세로 비교적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는 한데 이 시각 기준으로는 0.05% 상승하면서 26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띕니다. 약보합권에서 9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아직은 그리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참 두드러졌습니다. 2차 전지 뒤를 이어서 이 제약 바이오주 혹은 이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도해주나 싶었는데 초전도체가 혜성처럼 나타났죠. 정말 지난 3거래일 동안 강력했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대부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정말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안에서는 이제는 어떤 테마주가 주도하게 될지 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는 이 안전한 대응, 투자 전반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이 더 정확한 시장 대응을 위해서요. 중요한 이슈도 파악해보고 관련 주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임상현 전문가님의 수익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시장에 대한 생생한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금요일 시작입니다. 예. 사실 제가 금요일마다 맨날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데 오늘은 우리 시장 때문에 그렇게 힘이 나지는 않네요. 오늘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은 오전 장도 이제 외국인 기관의 현재 그 매도세가 이제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시장도 마찬가지. 예, 집중이 되고 있고 아직 뭐 선물도 뭐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현재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2주 동안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주초 이제 오라술은 상당히 좋았고 수요일 장중이나 목요일 금요일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급락이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초 상승 주말 약세 이제 이 패턴이 계속해서 2주 연속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쪽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이 현재 소화가 좀 된 것 같다. 물론 후속적으로 다른 악재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을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21선 돌파 완차,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주초의 강세, 주말 약세, 주초의 강세, 주말 약세 이런 부분들이 거의 2주 동안 반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라면은 뭐 다음 주초의 강세, 수요일 전후의 약세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들 방향성을 타지 못하는 박스권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은 7월, 8월 부분들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수출 동향 이런 부분하고 거의 연동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도 쉬어가면서 박스권 흐름이 한동안 나와줄 가능성이 많고 좀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8월 중순 약간 넘어서 8.15 광복 넘어서 좀 탄력을 약간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번 달은 8월 달은 약간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8월 중순이나 9월부터 강하게 큰 장이 열릴 확률이 많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20개월선과 60개월선이 현재 여기는 이제 지지골드가 좀 되죠. 지지골드가 되면서 강하게 슈팅하는 부분들이 한 번은 나온다. 그 전까지는 철저히 행보 수렴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국내적으로 보면은 현재 8월 24일 날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 네이버의 현재 하이클로버 X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가 계속해서 KT를 비롯해서 카카오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8월 15일 광복, 우리나라 시장도 광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다소 강력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3거래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매물을 담아내면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나고 나면 광복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투자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당분간 지속될 박스권 장세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볼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코로나 재유행, 풍토병의 기로점에 있다입니다. 최근에 정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이제 또 찬바람까지 불어오면 이 계절의 영향까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감이 좀 드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코로나 재유행 상황 좀 위험하게 보실까요? 예, 뭐 지나친 위험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안이한 어떤 뭐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 중간 형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주기적인 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오늘 뭐 주제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재유행 위기 이런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현재 코로나 쪽 부분에 외부에 있는 세포 돌기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발생률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고 이제 하루 지금 이제 보시면 하루 5만 명대의 어떤 부분들이 돌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8월 중순경에 7만 명 이상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겨울철에 유행을 해서 현재 유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의 바이러스 특성이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 과거에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다, 말라리아 바이러스 특성이 있다, 또는 에이즈의 또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볼라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가 일부 듣는다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감기 바이러스하고는 현재 절반은 같으면서 절반은 틀린 부분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유행을 해서 2월에
보통 유행이 사그라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FM대로 사실 움직여주고 있고 7월 달부터 서서히 증가되다가 8월 달부터 약간 위기 상황이 연출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하고 현재 계속 고민하는 8월 달 이후 9월 달부터 서서히 더 강해지고 겨울에는 독감하고 다이런 융복한 바이러스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우리는 나는 백신을 전 국민이 다 맞았겠지만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약간 오산이죠. 백신 1차, 2차 맞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거는 3-4개월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맞아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은 사실은 무의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오미크론 했을 때도 맞아도 걸리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변형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먼저 현재 mRNA 백신 관련된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원리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먼저 설명하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외부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죠. 외부 돌기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면역 세포가 이렇게 잡아먹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사전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트레이딩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이걸 조각을 집어넣자.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안에 유전자 물질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거기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mRNA라는 겁니다. 이게 메신저, 그러니까 RNA를 전달한 건데 요걸 주사하게 되면은 일반 정상적인 세포에서 들어가서 요거를 현재 유전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세포 외부에 발현된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현재 그 단백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면역 세포가 이걸 잡아먹기 때문에 훈련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T세포, B세포가 후천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겁니다. 정보를 익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뭐냐면 왼쪽 부분들은 뭐냐면은 왜 예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자연 면역이 했을 때는 피부 세포에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차 방어가 완벽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 면역이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내부에 침투해서도 B세포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현재 피부 세포는 전혀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혈액 내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완벽하게 제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걸렸을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함정이 있죠.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체 면역 증강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하는데 약간 비슷한 또는 다른 성질의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기존 항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일부 학자의 우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나는 백신 맞아서 소용없다가 아니라 현재 이런 기질 때문에 계속해서 변형된 바이러스 때문에 주기적 유행이 계속해서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백신의 또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맞으면 홍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맞으면은 평생 면역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예방도 되고
또 남의 전파를 방지하고도 되는데 전혀 무관하다. 다만 내부에 걸렸을 때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항체 면역 증강 현상이 생겨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또 계속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면은 또 무위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또 그게 실제로 다 전 국민이 다 맞았는데 절반 이상이 걸린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후천 면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후천 면역입니다. 후천 면역 훈련을 시켰을 때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 침범했을 어떤 바이러스를 침범하든 모든 것을 먼저 격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나이 드신 분 위주로만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전혀 맞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진단키트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진단키트는 코로나 유행이 다 지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물론 유행이 있을 때만 필요가 있지만은 원래 그 코로나를 위해서 바이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전자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연구 중에 일부분인데 이걸 진단키트로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유전자 검사 방식, RT-PCR, 우리가 PCR 검사를 하라고 하죠. 병원 가서 이런 방법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병원 가서 해야 되니까 이틀 걸리고 병원 보내야 되니까 많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병원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원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차 방법. 신속 항원 검사를 많이 하라고 하죠. 편의점 가서 항원 검사 키트를 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 두 가지 방법이고 세 번째 부분들은 항체. 그러니까 몸에 있는 항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거는 걸리고 나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신속 항원 검사 위주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키트 종목이 있으면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과거에 했던 10대 진단 키트 기업 어떤 매출액을 현재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여기서 신속 항원 검사에 관련된 현재 그 키트를 개발한 회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엑세스 바이오나 휴마시스나 랩지노미스나 수젠텍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신속 항원 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국에 많이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정부 발표에서 하는 예방이 완벽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 이벤트 약간의 이제 대외적인 어떤 흐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건데 실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유행이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기적인 유행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까지는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섹터 그러면서 바이오의 또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오늘의 이슈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전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충분한 대응과 대비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이 코로나 면역의 종류와 진단키트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직접적인 관련주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대박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우리 포트 전략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입장에 주시면요. 이러한 이슈들 한 걸음 더 빨리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입장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우리 급등주 대박쇼 더 뜨겁게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오늘 화장품 업종의 강세가 보여지는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나 사업구조 재편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등극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MI큐브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인데요. 상장 첫날 공모가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 오파스넷입니다. 원격 근무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동맹 소식에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로도 힘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강력한 화장품 흐름부터 좀 다양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오파스넷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파스넷을 오늘의 또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오파스넷은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요? 일단은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최근 AI 쪽이 이제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보안 이쪽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그 네트워크 산업들이 AI를 접목하는 어떤 업그레이드, 또는 재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주의 어떤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파스넷이 있는데. 사실은 오파스넷이 있는 부분들은 현재 정치 인맥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 오르는 뜬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이 활성화됐을 때는 이쪽에 IT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파스넷이 나름대로 이제 강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물론 이제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29% 거의 상 근처까지 갔네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조정이 좀 되고 또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재료적인 요인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겹쳐지면은 다만 수급적으로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정치 인맥 관련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의 이제 베스트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전장 상한가 종목 가운데 오파스넷을 베스트 종목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된 힘에 정치 관련주로도 꼽히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건데요. 사실 이미 22%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 종목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살펴보시면서 조정 시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의 베스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오후는 어떤 종목이 주도하게 될까요? 이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오후장 인기주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는 뭘까요? 예, 실리콘2하고 네. 현재 동성 화인텍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으로 실리콘2와 동성 화인텍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이미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실리콘2는 지금 이미 14%대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동성 화인텍 역시나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실리콘2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자, 실리콘2 차트를 보면은 오늘 14% 정도의 상승을 약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신고가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리콘2 부분들이 나름대로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은 실리콘2는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이 좀 가파르게 이제 인기가 되면은 가파르게 이제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기반들은 현재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주면은 또 새로운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역직구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뷰티 이제 K 브랜드에 대한 어떤 역직구에 대한 어떤 온라인 산업을 하기 때문에 폭발적 매출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온라인 쪽은 밸류에이션이 고퍼를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고퍼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의 또 폭은 현재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완만히 조정을 보여주다가 61선을 찍고 돌아서는 부분들, 매 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좋으면은 61선을 찍고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은 61선을 찍고 정고점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화장품 쪽의 어떤 후속 순환매 쪽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좀 조정이 되면은 오후장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5장 인기주 종목 실리콘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 K-뷰티 플랫폼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업종은 또 인기를 얻게 되면 가파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아주 클 수 있다라고 덧붙여 주셔서요. 이 종목은 화장품 순환매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좀 큰 폭으로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5장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잡아주신 5장 인기주 종목은 바로 동성 화인텍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동성 화인텍 부분들 이제 조선주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선주 부분들은 대형 조선사는 약간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 이제 기자재 쪽 흐름들인데. 지금 이제 수주를 거의 주도하는 부분들인 LNG선이 거의 이제 수주를 주도를 하고 있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LNG선 발주가 뚝 끊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용선 계약이 되고 있고 LNG 터미널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그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동성 화인텍이나 부분들의 그 내용, 어떤 수주 내용을 보면은 4년치 일감을 미리서 다 확보를 해놨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만큼 계속해서 이제 LNG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서히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다가 7월 달부터 현재 수출이 급증을 하는 흐름들, 이렇게 어떤 수출 호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같이 이제 동반 급등해주고 있고 또 약간 눌림목 조정 다시 한번 슈팅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과 이격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후장에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5장 인기주 종목으로 동성 화인텍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 이 LNG선 수요 급증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 LNG선 발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덧붙여 주셔서요. 이 종목,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5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대박 종목을 공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오늘의 대박 종목 만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는요, 급등할 종목들을 매달 종목으로 선정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개해드린 매달 종목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매달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들 AS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요, 바로 한국카본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이었죠. 지난 6월 28일에 담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포트 안에서 수익률을 30% 가까이 키웠습니다. 28.3%의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님. 예. 또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미리 또 잘 담았습니다. 예. 이렇게 미리 담아서 수익률을 가득 키운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네요. 예. 오늘도 5% 가까운 상승폭을 그리고 있어서 이 종목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까요? 2차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오, 네. 다시 한번 에이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 쪽, 현재 본행제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일단은 한번 급등했던 종목이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려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보통 21선마다 또는 21선마다 튀어주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한국카본도 방금 전에 소개를 했던 동성 화인텍처럼 같은 카본 관련 현재 본행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양대 산맥의 어떤 그 회사입니다. 자, 한국카본도 오늘 급등했다가 약간 지금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일단 급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고 또 현재 그 기업 실적 호조 어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대형주를 중심으로 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걸 이제 그런 기점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슈팅이 한번 더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실적 발표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2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 매달 종목 한국카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이미 한번 급등한 종목인데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뒷받침되면서 2차 상승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종목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드디어 오늘의 매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으면 좋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동메달을 수여받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EDGC입니다. 자, EDGC를 또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EDGC 어떻게 좀 집중해 보실까요? 예, EDGC 네. 발음도 어렵고 네, 어렵네요. 약간 이제 생소하죠. 네, 이원재단하고 미국 다이그노믹스하고 합작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재단의 E하고 미국 다이그노믹스의 약자 현재 DGC를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EDGC라고 현재 명명을 했는데 발음도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하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대단하고 또 미국 사업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출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에 관련된 계열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 잠재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바이로큐락에서 항암 바이러스라고 하는 암을 죽이는 바이러스 기전, 신뢰적 기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일상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핵심 원료 솔젠트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두 번째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공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육, 인공육 이런 부분들이 세포 배양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가축이 현재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 이런 이제 보고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배양육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육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은 유전자 데이터를 전문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이제 상업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에서는 가장 PCR, 그러니까 현재 바이러스하고 유전자 일치 여부만 판별을 했는데 이거는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거의
하급의 어떤 기술입니다. 최상위 기술은 바로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있는데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액체라는 것은 혈액이나 혈액을 말합니다. 주로 혈액을 말하는데 혈액을 이제 검사를 해서 혈액 속에 있는 DNA를 검사하는 방식에 좀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그냥 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기에 어떤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가 나이 들면서 이제 죽어가죠. 근데 세포 내에 현재 유전자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핵 내에 DNA가 있는데 DNA 유전자 물질이 현재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는 거죠. 요거를 현재 캐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CFDNA라고 하는데 CF라는 것은 셀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떠돌아다닌다 해서 CF입니다. 그래서 CFDNA 하면은 이런 것을 유전자에 대한 변형, 이 암세포를 찾아내는 방식, 이것 때문에 암 예방 진단에 가장 특화된 기술력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암 스크린, DNA의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암 스크린, 동방 진단, 그러니까 암 그 사전에 그 암이 걸렸는지 어쩌는지 조그마한 어떤 그 시그널을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현재 증가가 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의 염기서열 시퀀싱하고 보통 지금은 NGS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세로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종 어떤 사업들을 현재 활발하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산업인데 미국의 그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캔서 문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암을 정복하겠다. 근데 암을 정복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암 예방. 그러니까 사전에 암이 걸리는지 어떤 부분들을 사전에 찾아내서 조기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EDGC가 떠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온코캐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암 예방 진단 키트, 그 현재 진단 키트죠. 암을 사전에 찾아내는 진단 키트 산업을 지금 임상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진단 키트 하면은 코로나 갔는데 뭐 코로나 유행해봤자 뭐 반짝인데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그거는 진단 키트는 우연히 얻어 걸리는 거고 실제는 유전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 진단 쪽으로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EDGC를 잘 보자.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DGC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였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였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EDGC 부분들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온코캐치 관련된 어떤 그 부분들의 임상 결과 또 최종 허가 검사 결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임이 조용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 종목으로 EDGC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유전체를 분석하는 정밀 의료 전문 기업입니다. 이 암 진단 확장 가능성까지 정말 상승할 재료가 너무 많은 종목인데요. 사실 이름이 좀 생소해서 어려우실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동메달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메달 차례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그 과거에는 네. 정말 신풍이었었고 최근에는 약세에서 허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 제약주입니다. 네.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약주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전일 이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자, 이제 신풍제약을 워낙
유명을 좀 했죠. 근데 또 사실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이제 가끔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피라믹스, 자,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피라믹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행인 부분들은 말라리아 치료제 말라리아 DNA가 들어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부는 에이즈 바이러스에도 이제 일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일반 독감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풍제약의 어떤 피라믹스를 이런 것을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임상을 좀 했습니다. 임상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임상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탁월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어떤 말라리아 치료제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인데 약물 재창출의 개념이죠. 용도를 바꿔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해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요걸 먹고서 나아졌다는 입소문이 퍼지는 부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근데 피라믹스는 뭘로 만드는 거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들은 현재 개똥쑥의 원료로 현재 우리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어떤 데 원료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로나리딘 인산염하고 알테이슈네이트를 3대 1로 섞었는데 그중에서 알테이슈네이트가 바로 개똥쑥의 원료, 개똥쑥의 안에 있는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피라믹스가 항암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현재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제 세포에 침투했으면은 이걸 세포가 분열하도록 하는 그 현재 이 복제 부분들을 차단하고 또는 방출을 하는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똥성합에는 몇 년 전에 우리가 항암에 좋다고 해서 한참 유행을 하다가 했던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이제 건강원에 가보면은 개똥쑥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보는 부분들은 임상 이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입소물 타고 했고 또 사전에 먹어본 사람이 나서 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임상 이상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실패한 원인이 임상에 대한 설계 방법이 약간 잘못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상에 대한 어떤 그 비교치를 현재 PCR값, RT-PCR 값을 현재 가지고 하는데 RT-PCR 값의 CT 값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현재 비교 임상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변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는데 해외에서는 CT 값을 28 이하로 공고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5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임상 방법을 바꿔서 하는 임상 3상인데 임상 3상이 거의 막바지에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현재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메달 종목 신풍제약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신풍제약이 바이오 시장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뛰어난 항바이러스 효과라면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와 함께 이 신풍제약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동메달 종목에 이어서 은메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금메달 종목만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금요일의 선물처럼 방송 중에 종목을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이 첫 번째 대망의 이 대박 종목 금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현대바이오입니다. 역시나 또 바이오 관련주 오늘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바이오는 또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현대바이오 부분들이 가장 탁월한
어떤 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국내외 다시 말해서 토종 기업 1호로서 보건복지부에 현재 최종 긴급 임상 신청을 하는 유일한 업체고 물론 또 하나의 업체는 현재 일동제약의 이제 조코바라는 물질인데 이거는 일본하고 같이 협작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현재 천연 치료제의 어떤 기업이다. 물론 신풍제약은 임상 3상을 하고 있지만은 자 약물을 현재 현대바이오에 대한 가장 커다란 핵심은 뭐냐? 이 업체는 화장품 업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화장품 업체를 출발했는데 비타민 C를 서서히 현재 방출하고 이렇게 피부에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부분들을 기술을 터득했는데 그게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면 한번 그 바이오 쪽으로 도전을 해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코로나의 가장 유해한 물질을 찾아냈는데 그게 니클로사마이드였죠. 그러니까 물론 구충제로 미서 나와 있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걸 가지고 현재 실험을 좀 현재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니클로사마이드를 원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니클로사마이드를 선택을 해서 약물 전달체 기술 회사에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이걸 제대로 또 현재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부분들은 뭐냐면은 3년 전에 사실은 요거는 AI를 가지고 현재 어떤 AI가 어떻게 보면 수천 종의 어떤 것들을 스크린하는 어떤 스크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던 종목 어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스텔의 연구소에 갔을 때 코로나 초기에 현재 수천 종의 어떤 물질을 찾아내서 그중에서 최적의 어떤 물질을 찾아내는데 그게 시클로소니드하고 니클로사마이드라는 물질이 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스갯소리가 무슨 천신약이 코로나에 됐고 구충제가 코로나에 됐습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해제가 됐죠.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바이오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현재 요메센이라는 니클로사마이드에다가 현재 벤토나이트, 약물 전달체 기술 무슨 물질을 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벤토나이트. 미국에서는 몬모릴로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썼고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임상 이상의 거의 히트, 그러니까 화이자의 또 약이나 또는 현재 다른 약물보다 훨씬 우수한 어떤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것은 각종 광범위 모든 현재 대부분의 바이러스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인류 최초, 세계 최초의 종합 광범위 항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뿐 아닌 최초의 또 약물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 승인이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가 유행이 종식됐는데 무슨 긴급 승인이냐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센터가 180도 바뀌면서 이거 빨리 승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좀 한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번 정도 급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지만은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랜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매달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보다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코로나 재유행입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재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화장품, 조선 부품주 힘이 보여집니다. 순환매 전략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오퍼스넷을 꼽아주셨습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동맹 소식에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그 흐름, 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드린 정보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